운동 능력을 향상하는 수소. 수소수를 마시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운동을 해도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다. 운동할 때 발생하는 젖산이 쌓이는 것을 수소가 막아주어 근육의 피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여 호흡이 빨라지는데 운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근육으로 보내지 못하게 된다. 이때 근육에서는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데 수소는 이 젖산의 배출을 돕는다. 따라서 젖산이 쌓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육의 피로가 줄어든다. 젖산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포도당이 분해되어 그 부산물로 생성되는 피로물질이다. 몸속에 젖산이 많아지면 어깨 결림이나 몸이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젖산을 분해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다. 젖산은 혈액 중에서 젖산 이온과 수소 이온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며 수소 이온에 혈액 중에 산소와 전자가 더해지면 물로 변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홀로 남은 젖산 이온은 배출되기 쉽기 때문에 그대로 몸 밖으로 나오고 결과적으로 어깨 결림이나 피로가 해소되는 것이다. 2012년 일본 스구바 대학의 미야카와 교수는 국제의학 전문지인 메디컬 가스 리서치에 급격한 운동으로 인한 인류 스포츠 선수의 근육 피로에 대한 수소수 효과라는 제목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육 피로의 회복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타우린이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근육 피로의 회복 속도, 근육의 경직성 및 이완 상태 등을 조사하고 수소수의 효과도 검증했다. 이 연구에서는 3개월간 스쿠바 대학 축구부 선수 10명에게 평균 20.9세, 아침 기상 후 500ml, 연습 직전에 500ml, 밤에 500ml의 수소수를 마시게 하고 운동 후 근육 피로를 측정했다. 이 실험을 통해 단순한 물을 섭취한 그룹보다 수소수를 마신 그룹의 젖산 수치가 주목할 만큼 억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수 대부분이 젖산 수치가 80% 정도로 억제되었다. 근육이 피로할 때 나오는 효소도 많이 저하되었고 수소수를 마시면 피로도 줄어들었다. 라고 미야카와 교수는 말했다. 수소 발생식품으로 테스트한 실험도 있다. 이 실험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동안 실시한 후 피로도를 측정했는데 수소 발생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젖산 농도가 50에서 70% 정도 줄었다고 한다. 운동을 하면 심장과 근육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허열 현상이 일어났다가 운동이 끝나면 다시 소화기관으로 피가 몰리면서 다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마무리 운동을 철저히 하여 갑자기 내부 장기로 피가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동하기 전과 운동 중에 수소수를 수시로 마신다면 허열로 인한 활성산소의 과잉 발생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피부를 가꿔주는 수소. 수소수를 마시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몸이 아프면 얼굴로 드러나듯 피부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피곤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술을 많이 마시거나 늦은 밤에 뭔가를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붓고 낯빛이 좋지 않다. 또 음식을 잘못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반면에 피부가 좋아지면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피부는 활성산소에 민감하다.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상하는 것은 자외선에 산소가 반응하면서 일중 항산소라는 활성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응성이 높은 이 활성산소는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피부를 보호하려면 활성산소의 발생을 줄여야 하며 피부 바깥 환경도 중요하지만 피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소수의 항산화 작용은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소수로 세안을 하면 표피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 작용을 막을 수 있다. 사과를 잘라 밖에 두었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것은 산화 현상 때문인데 사과를 수소수에 담갔다가 두면 상당히 오랜 시간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볼 때 수소는 일시적인 환원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산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부에서 언급했던 신호 전달 물질로서의 작용이 다른 물질에도 발휘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이는 피부에도 적용되어 수소수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산화 작용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 실제로 수소수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감촉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혹자는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의 물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산화적 관점에서 보면 환원을 해주는 것이 피부에 더 좋다. 이미 설명했듯이 수소수는 성장 호르몬을 자극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안티에이징 효과는 피부를 더 젊어지게도 하는데 수소가 신경세포만이 아니라 피부도 보호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소수의 항산화 작용과 피부 보호, 보수 작용을 활용한 수소수 화장품 등이 일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 중이다. 노폐물을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막는다. 건강과 미용의 핵심은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것이다. 몸속의 수분이나 물질이 잘 순환되도록 하는 것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전자가 풍부한 수소수를 매일 마시면 피부의 적으로 불리는 변비가 해소된다. 변비와 장내 이상 발효는 장에 쌓인 노폐물을 부패시키고 각종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다. 이는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여드름, 부스럼,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된다. 이런 부패물이나 장내에 고인 대변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 자력으로 인해 장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수소수를 통해 전자를 보급해주면 그것들의 전자력으로 인해 장내 벽면이 중화되면서 체외로 배출되기 쉬워진다. 또한 전자는 장의 유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숙변의 배출을 도와주어 만성 변비가 해소된다. 이온 밸런스 등이 깨지면 수분 대사가 좋지 않은 부종 등의 증상이 생기는데 수소수는 체내의 수소와 전자, 이온 밸런스를 맞춰주어 이런 증상도 해결된다. 부종은 세포 내외의 이온 교환이 정체되면서 세포 내에 수분이 많이 고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따라서 전자나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세포 내외의 이온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 부종이 가라앉는다. 대변과 마찬가지로 소변이나 땀도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수소에 의해 전자가 공급되면 계면활성 작용을 통해 소변이나 땀의 배출이 원활해진다. 동시에 전자의 공급은 땀의 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과 소변 배출을 조절하는 신장의 기능을 높여준다. 실제로 수소수를 마신 사람들에게서 소변의 양이나 횟수가 늘고 소변 줄기가 굵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전자의 공급은 체내 이온 교환을 활발하게 하여 세포의 신진대사를 높여줌으로써 세포 내에 노폐물이 머물 수 없도록 한다. 그 결과 건강은 물론이고 깨끗한 피부, 다이어트, 부종 해소 등 미용적인 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화 환원의 균형으로 피부를 젊게 유지한다. 피부를 아무리 정성 들여 관리한다고 해도 몸속의 문제를 방치하면 피부 트러블을 말끔히 해소하기 어렵다. 사람의 피부는 바깥쪽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피는 얇고 그 아래에 있는 진피 부분이 피부의 본체를 형성한다. 진피는 콜라겐이라는 섬유성 단백질이 그물망처럼 짜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그물망 사이에 수분을 채워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활성산소 등의 영향으로 체내 산화, 환원의 균형이 무너지면 진피세포의 신진대사가 나빠지면서 노후한 콜라겐이 진피에 머물게 된다. 그러면 그물망 형태의 콜라겐이 딱딱하게 위축되어 수분을 충분히 저장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보습이 어려워진다.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데는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비타민C를 계속 소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결과로 주름이 생기고 피부의 노화를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진피의 상해는 그 위에 있는 표피에도 큰 영향을 준다. 표피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아래에 기점막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서서히 올라와 가장 위에 있는 각질층까지 올라가게 된다. 건강한 사람의 피부는 약 28일을 주기로 다시 태어난다. 이와 같은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기미가 생기지 않지만 표피를 지탱하고 있는 진피가 노화하면 표피의 신진대사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피부에 턴오버 사이클에 문제가 생겨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잔주름, 기미 등이 생기기 쉬워진다. 특히 최근에는 오존층의 파괴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피해가 염려된다. 자외선이 우리 몸에서 대량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고려하면 활성산소에 의한 피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한편 수소수는 전자를 공급해 체내 산화, 환원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을 산화시키는 독성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의 상해를 막아주기도 한다. 전자가 풍부한 수소수는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훌륭한 조력자라 할 수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즉, 체내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세포 간의 물질 교환이 원활해야 영양소의 흡수와 노폐물의 배출도 잘 되는 것이다. 세포의 환원력이 둔해지면 체내 신진대사도 나빠져서 피하 지방의 연소가 어려워지고 전신의 체력이나 자세도 안 좋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건강한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곧 피부나 머리카락, 체형의 균형,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체내의 전자 활성화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고, 수소는 체내의 전자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